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습관이라는 걸 하나 길들이자. 뭐냐면 노트 필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노트 필기는 우리가 노트를 딱 피면 첫 장을 딱 피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노트 이렇게 감기는 거 가운데 있고, 그지? 한 장 더 넘겨. 멋있게 플렉스 하자. 한 장을 넘기고 우측에다만 노트 필기를 한다. 너희들 왼손잡이 있어 혹시? 없지? 오른손잡이 여기만 필기하는 거야. 자, 여기다 노트 필기를 하고 이제 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왜 그러냐? 샤프를 써도 좋은데 샤프는 가만히 있어 보자. 뭐 샤프를 쓸 수도 있겠다. 니들은 이거 가지고 수능을 볼 것도 아니니까, 그지?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쌤은 검은색 펜을 추천해. 검은색 펜으로만 노트 필기를 하는 거야. 뭐 밑줄 빨간색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검은색 펜으로만 해놓고 좀 널찍널찍하게 써. 왜? 거기다 첨삭해야 될 거니까 니들이. 그리고 다 쓰고 한 장을 넘겨도 똑같아. 오른쪽만 쓰는 거야. 그럼 왼쪽은 뭐 하는 곳이냐? 왼쪽은 선생님이 나중에 교과 외적인 내용을 써주는 게 있을 거야. 참고 요사항을 적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를 푸는 로직이나, 그 다음에 뭐 결정적인 핵심 스킬 이런 것들이 있어. 기술이. 그런 걸 포스트잇으로 선생님이 써서 붙여놓으라고 할 거야. 자, 이 포스트잇은 언제 사용하냐면 여기다 붙이면 뗄 수 있잖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옆에 붙여놓고 연습하는 거야. 그거 보고 다 풀면 어떻게? 다시 원위치. 알겠지? 이런 방법을 처음에 배울 거고, 그 다음 봐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제 다 개념 정리한 다음에 내가 숙제 같은 거 낼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풀면서 기억 안 나는 거 있지? 그럼 노트를 봐. 노트를 봤는데 있어.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거나 밑줄을 치거나, 그렇게 표시도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막 별표 뭐 중요해요 뭐 이거 몽뚱소리 써놓고 그러지 말고 점만 딱딱 찍거나, 검은색 점으로 스타카토 있잖아. 뭐 화학 변화 그럼 점 땅땅땅땅 이렇게 찍거나, 밑줄을 깔끔하게 칠하거나 하지. 그 다음에 거기 없어. 분명 여기 교재에는 물어봤는데 내 노트에 없어. 그러면 첨삭을 하는 거야. 파란색 펜으로.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니들 교재 문제를 풀 때 교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거기다 표시하는 게 파란색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중간고사나 아니면 내가 테스트 같은 걸 할 거 아니냐. 그럼 그 테스트 할 때는 틀린 거를 이제 자기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 피드백을. 그땐 빨간색. 요렇게. 아니면 뭐 여기다 이제 테스트. 첨삭을 더 하거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니들의 최애 무기가 뭐야? 형광펜이지, 그지? 그건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거야. 알았어? 내가 모르는 거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그것만 딱 옮기는 게 서머리야. A4지 서머리. 알았어? 그거 시험 보기 5분 전에 보는 거. 뭐만 자겠지? 노트를 이렇게 해는 버릇을 들여야 고등학교에 가서 많은 과목을 한꺼번에 너희들이 다룰 수 있어. 연습을 하는 거다, 쌤이랑.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인덱스 붙이는 거 있잖아. 그 우리 뭐 포트잇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나? 인덱스 봐. 쌤이 있나 모르겠다. 이런 거. 이게 제일 큰 거 종류에 해당되거든. 그런 거 여기다 붙이는 거야.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단원이라고 하는 거거든. 뭐 해봤자 너희들은 뭐겠어. 뭐 지금 한 너희들 콘텐츠로 뭐 1학기 때 한 4개 정도가 콘텐츠가 있더라고. 그 4개를 놓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반절되는 거 있지. 반절되는 거. 그런 거 밑에다 붙이는 건데, 되도록이면 첫 단원을 빨간색 인덱스로 붙였으면 같은 색깔 종류를 밑에다 소단원을 붙여. 알았지? 오른쪽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는 거야. 그 뭐 현재 뭐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있지만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정말 몰랐던 내용들, 내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보고 가야 할 내용들을 얇은 지로 붙여놓는 거야. 색깔로. 그럼 그거 타사삭 뒤지는 거. 그거 연습을 할 거다. 그래서 당분간 너희들이 노트 필기하면 내가 검사를 할 거야. 3주 동안 계속.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룰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참고사항 그리고 필기하면서도 선생님이 야, 이건 어디에 적어?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 그리고 이거 이렇게 반 접어 이렇게 좀 흥분해지 세자들처럼 쓰지 말고 넓게 써. 널찍널찍하게 글씨도.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컨텐츠를 한번 펴보자. 우리가 뭐뭐를 들어가는지. 그 교재를 보면 쭉쭉 넘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콘텐츠가 뜨지. 여기 요거 맨 앞에 총 콘텐츠는 4개의 콘텐츠가 뜰 거야.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가 있어. 그 다음에 기권과 날씨, 운동과 에너지, 자극과 반응. 실제로 이게 1학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1학기에 소화할 내용이 이제 4단원까지 있는데, 아마 너희들이 인덱스를 붙이면 뭐 1학기 교재만 내가 노트 필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노트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연습을 삼아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서는 니네가 한 권을 다 해야 돼. 왜 그럴까? 너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그게 뭐야? 정시 시험 과목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걸 3년 내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년 내내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정시 때 그걸 가지고 과학탐구 영역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노트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야. 우리는 지금부터 시험을 하는 거야. 알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거기 1단원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화학이라고 불러. 화학. 알겠지? 이쪽에서는 너희들이 간단하게 뭘 배우면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물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물질을 커다랗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완벽하게 안 서 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들어가서 참고로 물질이 구분을 먼저 배울 거야. 알겠지? 어떤 게 원소고 어떤 게 화합물인지, 그리고 어떤 걸 원자라 부르고 어떤 걸 원소라 부르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해야 그들의 물질이 변화되는 것이 과연 어떤 특징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냐? 아, 이건 물리변화, 이건 화학변화,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에너지 출입을 꼭 써야 돼. 에너지 출입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아,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어디 가는 거냐? 아, 얘들아, 제주도도 해외 알지? 아, 그 제주도 갔다 왔는데 나 이번 해외여행 갔다 왔어. 이러지 않잖아. 그럼 해외여행이라는 기준이 뭘까?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 비행기를 멀리 타고 갔다 오고,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와 다른 곳에서 있다가 새로운 문화 컬처를 경험하고 오는 것을 해외여행이라 불러. 우리가 울릉도 갔다 오든 제주도 갔다 오든 이런 걸 해외라고 부르진 않거든. 그치? 국내 여행이잖아. 또 글로 가는 비행기들 또 국내선이라 부르고, 그런 걸 배우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은 물리변화라 부르고 이런 것들은 화학변화라 부르는데 결국 뭐냐? 에너지야. 에너지를 뭔가 친숙하지 않으면 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얘가 일로 가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느냐, 많은 돈을 받느냐, 아, 적은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에너지는 무조건 출입이 따른다. 어디를 움직여도 니네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걸어가는 것도 에너지 낭비 알지? 그지? 왜? 가면 밥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니까. 그지? 물론 가만히 있어도 배는 고픈데 움직이게 되면 돈이란 말이야. 그런 돈의 출입이 따르는 거,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변화를 결정한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첫 단원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이라는 걸 배우잖아.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도 화학이라는 과목을 너희들이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너희들한테 정량적인 게 탁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야. 정량적인 게 나타나. 숫자를 다룬단 말이지. 근데 숫자를 다루는데, 자, 이런 거랑 똑같아. 뒤에 억이 붙는다. 뒤에 원이 붙는다. 억원이 붙고 원이 붙고의 차이는 엄청나. 네가 뭐야? 이름이 지우가 대기업 사장이야. 그지? 나는 저기 슈퍼마켓 사장님이고. 네가 이제 고객인데, 승은이가, 아, 오늘 한 장만 빌려줘. 얘한테 얘기해. 그럼 그건 100억, 1000억이야, 단위가. 한 장, 그러게. 막 이러는데, 슈퍼마켓 아저씨랑 둘이 한 장만 빌려줘. 뭐, 1000원이지 뭘. 1억이겠어? 슈퍼마켓 사장님이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위에 대한 거, 얘가 어떤 부피의 비를 말하는 1이라는 숫자가 질량의 비를 말하는 구분을 잘하면 돼. 근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요령을 배우는 게 2장이다. 알았지? 그 정략적 관계 잘 쫓아가고, 두 번째는 지구과학이라는 단원이야. 사실 기권 정도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통합과학에 나타나. 거기 화학 반응의 규칙, 여기서도 일부가 통합과학에 반영이 돼. 그건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이거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에 나와. 이 기권과 날씨는 기권이라는 것 자체만 나와. 날씨는 안 나와. 통합과학에.
근데 날씨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사람 좀 이해하기 쉽고, 관심이 좀 없는 친구들은 좀 암기사항이 많아. 알았어? 찬 공기, 더운 공기의 만남이라든가 저기압, 고기압의 원리라든가. 근데 알아두면 뭐가 편할까? 좀 똑똑해져.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보자. 야, 고기압, 저기압 어느 때가 맑아? 뭐 당연히 고기압이지. 고기압이 맑잖아. 그럼 고기압, 저기압 언제가 더워? 그럼 애들이 다 고기압이라고 해요. 왜? 날씨가 맑으니까.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전 세계 학생의 60, 70%는 될걸? 근데 아니야. 고기압이 외막야를 안다면, 고기압은 공기덩어리에 내려와서 얘가 고압을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위에서 공기덩어리가 내려오면 이게 찬 공기겠냐 더운 공기겠냐? 찬 공기란 말이야. 그래서 날씨가 똑같은 계절에 고기압과 저기압 조건이 있다면 겨울철 같은 경우 있지? 겨울철 날씨가 맑은 날이 더 춥다? 근데 눈 내리는 날은 따뜻하다 오히려. 왜? 뜨거워서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기는 거거든. 지표에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덥다. 그리고 여름에도 생각을 가만히 해봐. 햇빛이 쨍쨍 찌는 날보다는 비 오기 직전이 엄청 무더워. 막 불쾌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여기가. 그 원리를. 그럼 똘똘해지겠지 너희들이? 자, 세 번째 운동과 에너지. 사실 에너지까지는 일과 에너지까지는 안 나와 통합과학에. 그럼 어디까지 나오느냐? 운동은 나와. 특히나 너희들이 배우는 운동에서 좀 벗어난 운동량까지, 충격량까지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공식을 쓰지 않고 그래프로 푸는 요령을 보여줄 거야. 알았니? 그럼 그래프에 푸는 요령을 제대로 익히면 고등학교에 가서 품을 쏘는 운동이라는 게 이런 운동은 되게 재밌어.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공식을 평소에 좀 싫어해. 공식 배우는 거 별론데? 난 이치를 파악하는 게 좋은데? 라는 친구들은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마지막에 자극과 반응에서는 여기서는 쓸 게 하나도 없다. 통합과학이 안 나온다. 먼저 감각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감각기관을 다룰 일은 없다. 생1, 생2도 마찬가지고 아마 너희들이 의대, 치대도 그렇고 한의사 그쪽으로 가면 좀 감각기관을 볼 수 있겠다. 눈, 귀, 코, 입 이런 것들 그지? 그리고 피부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쓸모가 없지만 여기를 알아두면 뭐가 좋을까? 니들이 평생 갖고 있는 게 감각기관이잖아. 그치? 하다못해 병원을 가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신경계와 호르몬은 생명과학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곳이야. 다만 억지로 내가 생명계와 호르몬에서 뭔가를 끄집어낸다면 효소 정도는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근데 정확한 효소 얘기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뭐 이런 거밖에 말 안 해줘. 신경계하고 호르몬계는 이거야. 놀랬어 안 놀랬어? 빨리 놀랬다고 해. 빨리 전혀 끄떡도 없는 것들. 놀랬지. 이 외부 자극에 대한 거야. 신경계는 깜짝 놀래는 즉각적 반응이지만 금방 사라져. 맞아봐. 그런데 좀 있으면 안 아파. 이게 신경계고 호르몬은 천천히 반응하고 천천히 그 반응을 없애는 거야. 우리 몸에서 천천히 변화에만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체온이야. 급격히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이 체온을 조절하는 건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모두 작용을 하는 거야. 피부 수축을 해서 땅구멍을 막고 추우면, 그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창문 닫는 거랑 똑같거든? 그걸 신경계가 한다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거야, 여기는. 알았지?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나는데 여기서 좀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1단원과 3단원이야. 1학기 중간고사 하면 1, 2단원이 들어갈 거고 기말고사 하면 3, 4단원이 들어갈 거야. 그럼 1, 2단원에서 누가 가장 안점이냐 라면 1단원을 좀 어려워해. 아무래도 양쪽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2단원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암기가 있다 할지로. 그러니까 이쪽은 2단원은 노트 필기를 많이 해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3, 4단원에서 3이 또 정량적 관계잖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그지? 그럼 우리한테는 4단원이 또 노트의 뒷면목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노트를 필기하는 게 1도 중요하고 3도 중요하지만 1, 3은 사실 노트 필기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1과 3에서 틀린다면 아주 기본인 걸 틀리는 거거든.
이거 물리 변할까, 화학 변할까,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노트 필기로 커버를 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잘하자. 이게 결론이다. 그래서 이 4단원을 나가기에 앞서 페이지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라는 첫 번째 단원을 보게 될 거야. 자, 이 제목을 한번 봐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규칙이 따라온다는 얘기야. 하지만 내가 마치 너희들이 옛날에 과학을 잘했던 놈처럼 취급을 안 할 거야. 알겠어? 처음에 이제 나한테 배우지 않은 거 나는 니들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나한테 배운 거 잃어버리면 죽음이야. 알았어? 봐.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는 건 물리 변화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성질이야.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두 통하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라버지에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고, 그 질량이 보존이 되면서 화학 변화라는 독특한 변화를 일으키면 어떤 물질이든 뭐가 성립해?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것들이 동일한 원소들이 일정한 규칙성으로 상대 원소와 결합하면 배수비례의 법칙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명확히 저거야 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치가 그렇게 없어 애들이. 이제 그런 걸 선생님이 지금 다 알려줄 거라고. 알았지? 일단 이런 화학 반응의 규칙성이라는 건 법칙을 알려주고, 그럼 화학 반응식을 쓰는 요령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숫자가 머리에 매는지 배우는 것이고, 에너지의 변화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살표로 표현할 때 얘들이 전환되면서 출입이 따르는데 이 열이 발생하느냐 흡수되느냐는 조금 좀 높은 레벨 있잖아. 그 레벨도 한번 시도를 할 거야. 그게 완벽하게 성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자, 여기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참고를 이걸 보고 들어가자. 참고. 얘를 구분하자. 저학년에서 배웠겠지만 봐라. 이제 우리는 물질을 한번 구분을 하고 들어갈 거야. 이거 노트 왼쪽 편에 써놔라. 우리가 처음에 가장 작은 입자로 뭘 배워? 원자라고 배운다. 원자. 그치? 원자는 일반적으로 뭐냐? 이 개념이야. 이 개념. 그러니까 사람이 있지만 이 안에 몇 명 있어. 명이란 단위를 쓰잖아. 뭐 2마리 있어요? 10마리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잖아, 그건. 그지? 그러니까 명이라는 그런 값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런 값이 있어. 같은 가장 작은 입자를 칭하는 말인데, 얘는 성분을 뜻하는 거야, 성분.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장에서 한글로 배워, 얘들아. 뭐, 구리, 이렇게 막 철, 한글로 배운다고? 근데 원소 기호에 익숙해져야 돼, 니들이. 왜?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면 원소 기호가 막 튀어나오거든? 그럼 거기서 헉! 이렇게 돼. 그건 뭐와 같아? 우리가 외국에 가면, 뭐, 영어권에 가면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뭐, 튀르키예에 가서 튀르키예어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면 가지. 뭐, 사 먹으러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울 거야. 좀 그걸 넘어서는 친구들도 있지만, 손짓발짓 다 해가지고 뭘 막 사오고 이러는 친구도 있지만, 불편하겠지. 마찬가지야. 어떤, 기호나 원소 기호다, 그거를 대하는데 서먹서먹함이 있다든가 낯섦이 있으면 그 과정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원소 기호를 좀 많이 쓸 거야. 그리고 많이 부를 거고. 일단 이 둘의 개념은 일단 가장 작은 입자야. 니들이 배우는 한계에서는. 자, 이 입자가 뭐를 거치면, 이걸 거치면, 자, 화학 결합을 거치면 물질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부터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비열 이런 거 있지. 겉보기 성질. 이 물질의 특성을 여기서 배운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니들이 보고 느끼는 게 다 물질이야. 그걸 쪼개면 얘가 된다는 거지. 알았어?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물질은 커다랗게 이렇게 구분해. 순물질하고 그 다음에 혼합물로. 우리가 지금 화학 반응의 규칙성을 배우잖아. 얘가 화학 단원이잖아. 그럼 얘를 다룰 일이 별로 없어. 알았어? 그러나 언제 한번 너희들이 봐야 되는 것들이야. 알아야 될 것들이고. 자, 순물질이라는 것은 이건 거야.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들. 그냥 끓는 점, 녹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 1g이 됐든 100g이 됐든 이건 일정한 것들. 이게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자, 요걸 잘 봐. 원소와 화합물로. 똑같지? 그지? 옛날엔 얘를 호돈소라고 했어. 저거랑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 번역을 할 때 그런 엘리멘트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원소가 나온 건데, 물질의 원소와 원자 원소의 차이점을 알려줄게. 얘들은 말이야,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수소, 뒤에다가 이 말을 꼭 써. 원자라고. 알았지? 내가 이렇게 쓰면 니들은 검은색으로만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럼 괜히 거기다 이렇게 점 찍으면 돼. 이렇게. 원자. 그러면 물질은 뭐라고 부르냐? 얘가 물질이 되면 이렇게 써. 이게 물질이야. 얘는 수소라고 불러. 혹은 수소 기체라고 불러. 혹은 수소 분자라고도 불러. 이게 물질이야. 그걸 원소인지 화합물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야. 원소는 이렇게 보자. 한 종류 성분으로 구성됐대. 그래서 예를 들자니까 어떤 것들이 원소냐? 그러면 이런 것들인 거야. H2, O2, N2, Na, Fe 이런 것들.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 철 이렇게 부른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걸 우리 물이라고 그러잖아. 얘를 이산화탄소라고 부르고, 얘를 염화 나트륨이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구분하는 것만 배우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얘가 뭐 공유결합이니 이온결합이니 이런 어려운 말을 배우는 건 아니거든. 그걸 통합과학 시간에는 배우는데, 우린 요 정도 알면 좋다. 원소란 이런 걸 뭐라 불러? 화학식이라고 하거든. 화학식 내에 대문자 있지, 대문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대문자 한 개만 있는 애들이 원소인 거지. 다 대문자 한 개잖아. 아래 점자 보지 마. 알았지? 그렇게 따지면 화합물은 뭘까?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두 개 이상 있는 애들이야. 두 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뭐야? 그냥 화합물이야. 구분만 이렇게 하는 거지, 먼저.
혼합물은 뭐냐? 혼합물은 두 개로 나뉘는데 균일한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 너희들한테 배우는 건. 자, 불균일 혼합물은 볼 일이 별로 없을 거다. 뭐 굳이 니네가 한 번쯤 겪어야 봐야 될 어떤 단어 그러면 석유. 석유가 불균일이야. 석유 무슨 색깔인지 알 것 같아? 아, 무슨 색깔인데? 그지? 그게 북쪽 석유야. 북아메리카 러시아산. 그럼 중동은 어떤 색깔인 줄 알아? 노래. 석유가 노래, 거기.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남미 쪽으로 내려가면 걔는 회색이야. 약간 옅은. 성분의 차이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 보는 건 북아메리카 쪽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불균일 혼합물이 석유 정도다. 그럼 균일 혼합물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얘라 불러. 용액. 어디서 들어봤지? 용매 더하기 용질이 용액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액으로 끝나니까 다 액체만 용액이 있는 줄 알아. 아니야. 균일 혼합물은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들어만 둬라. 써주기만 할까? 그래, 그냥. 우리가 용매에다가 용질이 섞이면 이걸 용액이라 하고 이 용액을 대부분 균일 혼합물이라 불러. 이런 걸 용해라고 부르잖아. 그때 자, 질소가 있고 N이 아니야. N2지. 물질이다. 거기에 뭐 산소나 아르곤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이면 이게 공기다. 이걸 기체용액이라 부른다. 알겠지? 아, 그럼 N2 기체랑 아르곤 기체랑 섞어도 반응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통상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 그냥 기체용액인 거야, 걔가. 혼합기체 그러면 어디든 동일한 비율로 존재한다. 이게 균일 혼합물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구리가 있잖아, 구리. CU. 구리에 주석이 섞이잖아. 이제 이게 SN이란 놈인데 그냥 들어. 얘가 CU고. 이렇게 섞이면 신석기 다음에 무슨 기야? 청동기 이거야. 청동.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이렇게 부르거든. 합금이라고 부르거든. 알았어? 그래서 요러한 거, 그 다음에 구리에다가 CU 구리에다가 징크, 아연이 섞이면 이걸 황동이라고 불러. 황동. 너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노쇠. 그 한정식집 가면 그릇이랑 숟가락 무겁지. 그게 노쇠야. 이런 것들 합금이라 부르고 고체용액이라 불러. 야, 이러면 너네 합금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합금? 걔들은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본 구리보다. 늘 쓰는 거 스테인리스 강 있지? 그 주방용품에 많잖아. 옛날 할머니들이 스댕이라고 하는 거. 그지? 철에 크롬이나 니켈을 섞으면 부식이 안 되고 화학약품이 강하거든? 화학적 성질이 바뀌네. 맞잖아? 그럼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야. 이러지?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여기를 배우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그냥 화학 변화는 성질이 바뀌었다 이러고 끝내버려. 그러면 꼭 고등학교 올라서 맨날 니들이 찐빠 먹는 거야. 화학 변화가 화학적 성질이 바뀐다. 그것도 일종의 성질이 될 수 있지만 화학적 성질이 바뀌었다고 그게 화학 변화는 아닌 거지. 다시 말해볼까? 왜 구리에 붉은색 구리 연해 잘 연성도 좋고 잘 늘어나고 잘 휘어지거든. 유연성 좋지. 전송 넓게도 잘 퍼지지. 그런데 얘를 섞으면 딱딱해져. 성질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성질이 왜 바뀌냐? 이건 금속들마다 쾌외곽에 전자가 존재하는 걔들이 굉장히 프리한 전자지. 그런 걸 자유전자라고 하거든. 그런 전자들이 얘들끼리 섞일 수 있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야. 외곽의 전자, 최외곽의 전자 숫자가 바뀌면 성질이 바뀐다. 그럼 이게 화학 변화냐고?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성질이 바뀐 거 왜 바뀌었냐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전자 때문에 바뀐 거야. 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얘들이 화학적 성질이 바뀐 거지. 이게 화학 변화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아까 서두 인트로에서 얘기했지. 어떤 변화를 따지려면 돈을 따지라고. 에너지를 따지라고. 얘들 섞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 아니거든.
전자 숫자만 바뀐 것 뿐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건 전자란 말이야. 전자.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보는 거야.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혹여나 너희들이 화학변화, 물리변화를 따지는데 결과만 보고 성질이 바뀌었네? 화학변화. 성질이 안 바뀌었네? 물리변화. 이걸로 했다간 고등학교 때 큰 코로 다친다. 알았지? 과정도 봐야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이 장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대문자 1개 원소. 대문자 2개 이상 화합물. 이것만 알자는 거지 먼저. 됐지? 그리고 수소, 질소, 산소 이렇게 부르는 건 다 물질이다. 그러면 O, H, N 뒤에 원자를 붙인다. 알겠죠? 걔들은 물질이 아니다.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원자지만 물질인 애들이에요. 이게 주기율표상에서 좀 안정한 기체라고 하거든. 얼마나 안정하면 니들이 먹고도 목소리가 변하는데 사람이 살잖아. 반응을 안 하니까. 알겠지? 얘 반응시키려면 전자를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 그래서 웬만한 조건에서는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는 기체, 헬륨 기체. 이런 애들은 원자인 동시에 물질일 수 있어. 이런 애들은 특별해. 헬륨, 네온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야. 알겠지? 자, 이러면 첫 번째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는 10쪽 페이지를 넘긴다. 참고 잘 적어놓고 10쪽에 첫 번째로 자, 물질 변화 딱 하나야. 와우! 물질 변화는 고분자가 저분자 되느냐, 저분자가 고분자 되느냐다. 이거는 양쪽 관계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관계야.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둘로 쪼개지게 되면 그 쪼개진 하나는 나보다 크기가 어때야 되냐?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단순하게. 지금 거기서 보면 물질의 변화를 단순하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눴거든.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지? 에너지 출입이 좀 다소 적으면 물리 변화, 좀 크면 화학 변화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너희들이 에너지의 출입을 이제 뒤에서 이 사람들의 의도라면 저 맨 뒤 무대 끝에서 보여줘야 되거든. 지금은 그걸 숨겨놓고 말하다 보니까 억지가 되게 많아. 자, 물리 변화 한번 봐봐. 모양이 변합니다. 상태가 변합니다. 확산을 합니다. 용해가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볼까? 모양이 변한다, 눌린다, 늘어진다, 이런 내용 아니야? 그지? 눌리다, 늘어났다. 우리가 찰흙 같은 경우 모양을 눌러놓고 늘려놓고 그래도 찰흙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가 들긴 드는데 다소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건 아니잖아. 그지? 또 하나, 상태의 변화. 얼음이 녹아요.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그 다음에 응지에 있던 눈이 사라져요. 이런 거 다 상태 변화잖아.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거든. 에너지의 출입은 있지만 그 미량의 에너지의 출입에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볼 수는 없다. 이런 거야. 확산, 스스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지? 확산은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입자가 다소 적게 있는 곳에서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다시 말해서 공기 중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알았지? 이런 것들이 확산. 그 다음에 용해, 역시 퍼져나가는 거. 자, 여기서 그럼 이것 중에 조금 우리가 이런 건 알고 있다 봐라. 모양 변화. 그 다음에 상태 변화. 확산. 그 다음에 용해. 이렇게만 써놓자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줄게. 얘들도 에너지 출입은 따른다고 했잖아. 잘 봐라. 너희 언젠가 여기 국어 공부하고 있는 친구 손 들어봐. 국어. 됐어. 거기 비문학이라는 단원이 있지? 한번 해봤어? 비문학에서 어떤 그 논지 같은 거 다뤄본 적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철학이라든가 혹은 과학 지문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중에 무질서도라는 게 있거든. 한 번은 니들이 볼 거다니. 그게 굉장히 어려워. 국어선생님들 말을 못해. 이거는 전문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배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알려줘, 아무도. 응? 그거를 지금 내가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수업할 때는 참고가 좀 많겠지만, 그걸 많이 보면 그게 전체 과학이야. 잘 봐. 자, 되게 단순한 거니까 봐라.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 자, 얘가 얘로 무슨 변화? 상태 변화. 그러니까 물리 변화다. 맞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숨은 뜻을 잘 봐라. 누가 가장 혼돈하니? 입자들이. 기체, 이건 다 알고 있다. 혼돈한 정도를 멋있게 표현하고 싶은 거지.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무질서한 정도가 크다. 이렇게 불러.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무질서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읽어. 엔트로피. 알았냐? 그 차. 이거를 차이라고 읽고 델타라고 하는 대문자다. 라틴어.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처럼. 알았지? 그 너네가 이제 파이를, 이게 소문자가 이게 파이거든, 이게. 대문자는 내리는 거, 커다랗게. 알았어? 그렇게 하면 돼. 시그마는 이게 대문자 시그마고, 이렇게 된 게 소문자 시그마고. 이제 수학기호에서 너희들 배울 텐데, 이걸 엔트로피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모든 과학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무슨 말이야? 자, 우측으로 가면서 잘 봐라. 누가 얼음, 물, 수증기. 얼음이 물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걔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이렇게 불러. 얘들 입장에 생각해. 근데 흡열이란 말을 명칭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야. 우리는 제3자야. 우리를 주의 인물이라고 불러. 주의. 쟤들은 시스템. 그러면 얼음 입장에서 열을 빨아들인다면 누구 열을 빨아들이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열을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온도계가 우리 어떻게 될까? 떨어져. 이게 흡열이야. 그러면 자,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려고 해도 뭐야? 흡열이 당연히. 자, 그런데 봐. 반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내려가면 오히려 열이 발생하겠지. 이렇게 발생하겠지. 이런 걸 에너지 출입이라고 불러. 하다못해 물리변화를 해도 에너지가 출입하잖아. 지금 보니까. 맞지? 그 에너지의 출입을 이제 뒤쪽에서 배운다는 거지. 근데 잘 봐.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니까 열을 흡수한다. 무질서한 정도가 떨어지니까 열을 방출한다. 근데 이 방향은 그래. 무질서도가 증가한 방향이라고 해. 그럼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라고 하는데 그냥 외워둬봐.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하다. 자, 이 말이 뭔가 봐봐. 에너지적 안정도가 크다. 화학 변화하기 어렵다야. 무슨 말일까? 너희들한테 물이 있고 얼음이 있어. 자, 얘를 수증기로 만드는데 누가 편해? 물이 편하지. 얼음은 한번 녹여서 물로 만든 다음에 수증기로 보내야 되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고 싶어. 그러면 잘 들어봐. 수증기가 편할까? 물이 편할까? 얼음이 편할까? 수증기가 편해. 왜? 물도 말이야. 결국은 탄소막대에 꽂아서 전기를 흘려주면 수증기가 된 다음에 화학 변화되는 거거든. 이해가냐? 그럼 누가 가장 화학 변화하기 어려워? 얼음이 어렵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그래, 걔를. 알았니? 굉장히 안정하다. 그러니까 걔를 화학 변화 시키려면 돈이 꽤 많이 드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얘기해. 자, 그럼 이거를 다 쓸 수 있어, 이제. 잘 봐. 확산이라고 생각해, 확산. 확산은
가만 냅두면 얘가 퍼진다고 그래. 자, 봐봐. 너희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회에 모여. 그러다가 선생님이 공 몇 개를 던져줘. 남학생들. 뭐 축구공 2개를, 농공 2개면 그냥 애들이 다 불불 흩어지잖아. 그지? 던져주면 애들이 확 흩어져. 걔들이 다시 뭉칠 확률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0에 가깝지. 그러니까 애들은 체육 시간이면 무질서도가 큰 쪽으로 가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확산이란 무질서도가 큰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간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학원이나 학교를 나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깨끗이 치워놨어, 방을.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 어쩔 수 없이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이 치워놨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너희들이 방을 써. 치우겠냐? 안 치워. 그래도 잠은 자죠. 그치? 잠은 자는데 불편해. 왜? 어디 뭐 찾으려면 한참 걸려. 내가 티 그때 어디다 받아놨지? 내가 가방을 어디다 놨지? 양말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근데 딱 정리해 놓은 거는 금방금방 찾잖아. 그럼 니들이 왜 노트 필기를 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겠어? 딱 시험 당일날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려면 규칙적이어야 돼. 모든 이론이. 알겠어? 그래야 에너지 발산 정도가 엄청 세죠. 물론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잖아? 그건 뭐랑 같아? 막 책을 읽어. 막 하면서 써놔. 근데 운 좋게 그 다음날 갔더니 맨 위에 있는 책에 문제가 나온 거지. 근데 그런 확률은 거의 없지. 체계적으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 뒤지다가 시간 다 보내서 그르치고 나오는 게 시험이야. 알겠어? 근데 이쁘게 딱 저장되면 이거 여기 있었는데? 이 문제 저기 있었는데? 공부를 한다는 건 얘를 무질서도를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야? 확산도 역시 무질서가 큰 쪽으로 가는 거야. 혼돈한 쪽으로. 그럼 여기서 용해란, 아까 봤지?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럼 소금 덩어리하고 소금물하고 누가 무질서도가 커? 소금물이 크네. 무질서도가 큰 쪽으로 가네. 흡열이야. 그래서 가열하면 소금이 더 잘 녹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래? 기체 있지, 기체. 기체를 물에 녹여. 무질서도 어떻게 될까? 감소해, 그때는. 무질서 감소하는 쪽은 발열이라고.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잘 녹는 거야. 알겠냐? 무질서도하고 에너지적 측면의 현상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적 평형을 이해할 수가 있어.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될 수 있잖아. 증발을 할 수 있고 응결이 될 수 있잖아. 그게 딱 일치한 게 뭐야? 밀폐된 공간에서. 그게 동적 평형이거든. 물이 쫄다가 딱 멈추는 거. 반응이 끝난 게 아니잖아. 속도가 똑같은 거지. 그런 현상들이 너희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 보면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막 뭐 어떤 이론에 대비해서 싹 설명하면 있어 보이잖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찾아봤더니 있어, 그런 이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맞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 현상들이 딱 일어났을 때 이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똘똘한 거야. 철학과 인문과학과 과학의 발달을 똑똑한 사람들이 일으킨 거야. 일반인도 끄떡거리게 만들어 놓는 거. 이거다, 지금 여기 얘기가.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지? 에너지 출입이 다소 작다는 얘기지. 에너지 출입이 좀 다소 작으니까 저런 것들은 화학변화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리하고 그 다음에 주석이 섞이는 것도 에너지 출입은 있겠지. 그 양이 비로소 적기 때문에 아무리 화학적 성질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물리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알겠니? 거기 있는 내용도 쭉 써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세로로 썼겠지. 화학변화도 이렇게 써놓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쓰라고 하냐면 니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건 예문이거든, 예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어요. 이런 걸 니들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여기다 써놓는 거야. 얼음이 물이 되는 현상, 이렇게 물리변화로. 정말 한 가지씩 있다니까 자기가 이상하게 틀리는 것들이. 그때는 요 밑에다 써놓으면 돼. 알았지? 이렇게 쭉 뭐만 잡아주고 갈만 잡아줘. 가지만 화학변화를 보니까 먼저 열과 빛이 발생한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지? 가장 쉬운 말로 연소라고 얘기해, 연소.
연소. 열과 빛이 나온다. 너네 지금 뭐 발생할 수 있어? 빛하고 열 중에? 열 나잖아. 그치? 선생님, 참 빛이 나요. 아, 그건 자기가 그냥 착각하는 거야. 알아서 얼굴이 빛이 납니다. 이런 거는 착각하는 거고, 실제로 니들 열을 내고, 그 다음 연소도 열을 내. 뿐만 아니야. 뭣도 나와? 빛도 나온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야. 알았니? 이런 게 뭐라고? 화학변화야. 하다못해 니네 몸에서 열 나는 것도 화학변화야. 알았어? 근데 그 화학변화가 전부는 아니야. 왜? 음식물이 분해될 때 이렇게. 그 분리란 말과 분해란 말이 다른 건 알지? 분리는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변화겠지만 분해는 완전히 물질 성질이 바뀌는 거잖아. 투하가 다 분해거든, 니들 분해. 그때도 열은 나오는 거야. 다 화학변화. 알겠죠? 그 다음 옆에 앙금 생성. 자, 얘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건데, 앙금이 뭐냐? 침전물이야. 물에 용해될 수 없는 물질이거든. 근데 이거 외워야 돼. 너네 침전물 배웠어, 안 배웠어? 나오지? 막 외웠지? 아,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거든. 고등학교 때는 저게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온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 저걸 써. 앙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나랑 그냥 친절하게 배우자. 이온을 다 외우지 말고 잘 봐 이제. 이걸 참고로 써놓고, 앙금의 생성이 화학변화인 이유, 열과 빛이 발생한 것이 화학변화인 이유, 사실은 대부분이 화학변화는 이거거든. 대학교 끝날 때까지 나오는 말이야. 알았어?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의 학문이야. 단순하게 그거야. 전자는 모든 원자에 갖고 있지. 근데 그 전자가 핵으로부터 먼 전자부터 도망 나오거든. 혹은 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 모든 에너지 출입은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전자가 도망 나오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근데 밖에 있던 전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가 다시 우리 집 들어가면 빛이 나와, 거기서. 이런 현상이 다 화학변화야.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서 가출하려면 뭐 들고 나가? 돈을 들고 나가. 그게 에너지야. 돈 다 쓰면 어떡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니들이 누구야? 전자야. 알겠어? 그런 전자의 이동 때문에 이런 화학변화가 생기는데, 앙금의 생성에서 선생님이 2학년 때 배우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잘 봐라. 오늘 참고를 너무 많이 써주는데 알아도 이렇게 해서 이온을 외우는 거다. 이온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화학을 잡는다. 100% 이런 이름 들어봤니? 이런 이름, 구경꾼 이온이라는 말 들어봤니? 못 들어봤지? 이제 니들이 들어야 돼. 이거의 반대말이 알자 이온이야. 알자 이온의 뜻은 화학 반응에 직접으로 참여하는 이온이고, 구경꾼은 절대 참여하지 않는 애야. 이 구경꾼 이온을 외워놓으면 아주 문제풀이에 용이해. 구경꾼이 누구냐? 얘야. 얘 무슨 이온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아까도 내가 원서에서 써줬는데. 잘했어. 얘를 쓰는 거야.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봐봐. 굳이 막 외우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보는 거라고. 얘가 나트륨 이온이라 부른다. 얘 혹시 누군지 아니? 칼륨.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얘 좀 어려운데. 얘 아니? 질산 이온이라고 불러. 친절하게 그냥 그렇구나. 왜 제가 질산 이러지 말고 그냥 저걸 질산 이온. 얘가 무슨 이온인지 아니?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라고. 따라해봐. 나 해봐. 나 칼질함. 외웠어?
이게 어디서 이용되는지 알아? 앙금 생성 반응을 2학년 때 배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원리를 니들이 공부를 잘못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원소라고 불러, 화합물이라고 불러. 됐어. 물질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야, 너희들이니? 니들이 원소, 화합물을 잘 구분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물질을 명명하는 것까지 알려줄게. 분자입니다. 분자가 아닙니다까지. 알았니? 여기에 얘 원소니 화합물이니? 화합물이 만나서 이렇게 된대. 그리고 이게 침전물이래. 앙금의 생성 반응이고. 그럼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인 거거든? 자, 나 뭐라고 했어? 칼질하라고. 나 칼질하라고. 칼질. 얘가 앙금이야. 알겠어? 구경꾼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저게. 100% 구경꾼이니까 쟤를 지우면 나머지가 앙금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고등학교까지 갈 동안에 알자 이온은 외워둘 필요가 있어. 자, 알자 이온 중에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얘 무슨 이온이라 부르는지 아니? 이제 좀 외우는 거야. 무슨 이온? 바륨 이온. 얘가 아까 헷갈렸던 칼슘 이온이야. 얘가 무슨 이온인지 알아? 황산 이온이야. 얘는 무슨 이온일까? 탄산 이온이야. 얘들이 만나면 이온이 만났으니까 이온 결합이겠지. 앙금이야. 둘이 만나면 뒤에부터 읽어. 황산, 바륨. 이렇게 만나면 탄산, 바륨. 이렇게 만나면 황산, 칼슘.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었어. 앙금이야. 자, 외울 때 카잖아. 바카. 그지? 바카, 사탕. 이렇게요. 박하사탕. 무슨 색깔이야, 박하사탕이? 흰색이, 어떤 놈 분홍색. 그건 이상한 거 박하사탕이고. 흰색 앙금이 애들이 다. 이거 알자 이온 벌써 8개를 니네가 이온들 8개를 읽었 때문에 안 거야. 근데 하나만 더 봐. 나칼지람이 위에 개수가, 요 지수가 다 얼마인 것 같아? 1가짜리고. 박하사탕은 다 2가짜리야. 니들한테 어떤 명분이 쓰는 암기가 오래가지 막 외우는 건 아무 상관없어. 요거를 잘 봐봐. 나중에 내가 이거 기억나?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 알았지? 나, 칼지람, 박하사탕. 알았지? 이런 반응들이 화학 변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앙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박하사탕이나 염화은이나 이런 것들은 이만한 덩어리가 막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인다는 거야. 물에 녹지 않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불균일 혼합물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 갔어요? 섞이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고. 자,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 자, 참고로 보여줄까요? 아, 참고가. 여러분, 왜 앞부분을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제가 편하려고 그래요, 뒤에 가서. 이게 그냥 막, 야, 외워, 이러면은요, 니들 나중에 나한테 맨날 질문을 해.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알았어? 차근차근 보세요. 기체 발생 반응의 대표적인 기체가 누구 있냐? 3대장이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3대장입니다. 그 외의 기체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고3 때까지 안 나와요. 만약에 선생님 이상한 기체가 나왔어요. NO2가 나왔어요. 아, 그거는 이쪽 방향 문제가 아니에요. 적가색 NO2는 저기 동쪽 평양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대표적 3대장 기체를 볼게요. 수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이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이겁니다. 자, 수소가 발생하는 건 대부분
이럴 때 발생해요.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요. 알았습니까? 이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대부분 금속이라 함은 원소로 존재하거든. 원소가 대문자 몇 개라겠지? 하나. 대문자 하나인데 아래 첨자가 없는 원소들. 아래 첨자가 없는 원소. 얘 뭐라고? 이름이? 이거 혹시 누군지 알아? 그렇지. 얘 혹시 누군지 알아? 그거 맞았어. 얘들이 금속이다. 쌤, 얘도 원소인데요. 맞아. 아래 첨자가 2라는 숫자가 붙잖아? 이런 것들이 분자야. 알겠니? 얘는 금속이고 얘는 분자다. 나중에 더 빠른 구별 방법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친해져 그냥. 이런 애들이 산과 만나는 거지. 염산이나 뭐 황산이나 아까 본 적 있지만 박하사탕에서 황산이온 봤잖아. 나 칼질하면서 이 질산이온 봤잖아. 이런 애들과 만나면 수소가 발생을 해. 산소 발생, 물 전기 분해하면 돼. 알았냐? 그 외에는 자, 니들 중에는 봐. 물 전기 분해가 있고 과산화수소수 있지. 촉매분해. 물하고 산소가 발생하거든.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 똘똘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똘똘함은. 알았냐? 아까 박하사탕의 탕이 뭔지 기억나니? 탄산이온. 기억나? 몇 가였어, 걔? 그렇지. 박하사탕이, 낙할질하면 1가였고 박하사탕이 2가였어. 이렇게 외워지는 게 하나 외운 거라고, 너네가. 이온들을.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써볼 거야. 저 박하사탕에서 봤는데. 맞아. 이거 흰색 앙금이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읽는다고. 맞지? 지구과학 학자들은 얘를 뭐라고 읽는 줄 알아? 이렇게 읽어. 여기 변성되면 뭐라고 읽어? 대리암이라고 읽어. 그럼 비스듬한 육면체,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해요. 어떤 광물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방해석이야. 그게 성분이야. 탄산칼슘. 그럼 여기에 봐라. 산을 떨어뜨리면 이게 발생한다는 거야. 물론 생성물로 염화칼슘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하지만 너희들은 기체가 누구냐야. 중요한 건 이거야. 탄산이온이 들어있는 애들. 사실 이 속엔 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그지? 이온 결합이잖아. 얘가 들어있으면 산하고 만나면 CO2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봐라.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화합물이야, 원소야? 화합물이야. 그냥 알 수 있잖아. 얘 이름은 뒤에부터 읽으면 탄산, 수소, 나트륨 이렇게 불러. 됐지? 니네 집에 있는 베이킹 파우더야.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쓰는 거. 얘를 가열하거나 물에다 넣잖아? 어떤 기체가 발생해? 왜? 얘가 있잖아. 이제 뭔가 알겠어? CO3가 있으면 CO2 관련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2학기 때 배우지만 NaOH에 어떤 기체가 들어가면 탄산 나트륨이 되겠느냐고 질문할까? 얘들아, 얘는 앙금이 아니야. 있잖아. 앙금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거라고. 얘를 칼질해버리면 얘도 칼질이 되는 거야, 그냥. 알았어?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무슨 기체일 거야? 이거 이산화탄소야.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하는 능력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봐. 물에 어떤 기체가 들어가면 탄산수가 되냐고. 응? 어떤 기체겠어? 이렇게. 이런 거야. 연관성이. 아, 이런 거 들어가면 이런 거 나오겠다. 이 센스. 이거의 싸움이야, 화학은.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 그럼 무슨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의 출입이 따른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다. 사실 봐라. 색깔이 변한다는 건 말이야. 그게 일부야 사실. 철이 반짝반짝 고유한 광택이 있다가 나중에 뭐 노르스름하게 녹이스름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사과가 이쁘게 갖고 났는데 좀 지나니까 갈변한다고 그러지. 갈색으로 살짝 변하는 거. 이런 것도 화학 변화거든. 알겠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냄새. 이 냄새는 음식물에서 가장 많이 나는 거지. 음식물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잖아. 김치가 쉬면 신내가 나고.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인데, 그럼 우리는 고급스럽게 뭐의 이동이 있었다? 전자의 이동이 있었다. 이게 화학 변화다. 그 다음에 맛. 맛탱이 같다. 이게 이제 화학 변화. 이건 아니고. 사실 맛이 변하면 이거 못 먹겠다. 이런 게 다 화학 변화잖아. 곰팡이가 쓰는 거 이런 것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 뭐 양초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종이를 태운다. 메테인 가스가 연소한다. 이런 말 중에 너희들이 실수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을 거다. 거기에다 써놔라. 알았니? 끝났다. 자, 이제 세 번째. 물질 변화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는 아까 쌤이 참고로 써준 거 이해하는 친구들은 금방 이해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규칙적이야? 고체. 누가 불규칙해? 이게 중학교, 중등에서 쓰는 말이야. 그럼 고등에서는 누가 무질서해? 기체. 이런 거야. 쓰는 말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지금 얘기하는 뭐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이거 무질서도 얘기하는 거구나.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면 엔트로피 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규칙에서 불규칙으로 한다는 건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거고, 불규칙에서 규칙으로 한다는 건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먼저 거기에 보면 물리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이 봐라. 물리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에서 우리가 요 정도만 한번 볼까? 3번으로 잡아서 여기서 입자라는 말은 조심스러워. 사실 원자 또는 이온을 말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배열이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거든. 아까 같이 박하사탕 이런 것들은 이온들의 배열이 바뀌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대부분의 물질들 연소되고 이런 것들은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서 물질이 바뀌는 걸 의미해. 그럼 지금 여기는 물리 변화가 있고 화학 변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질 변화라는 말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야. 봐라. 자, 물리 변화적인 측면과 화학 변화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거야. 거기 보면 성질의 변화, 성질의 변화값이 물리 변화 쪽은 없더라는 거지. 지구를 내가 두들겨 밖에 던졌더니 지구야. 그럼 뭐 물리 변화라는 얘기야. 아무리 얼굴이 붓고 막 옥수가 빠지고 뭐 이랬어도. 근데 막 때렸더니 성은 이러면 좀 바뀌죠. 여제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화학 변화죠. 근데 진짜 극단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오류에 빠지지 마라. 아까 학금 배웠지?
화학적 성질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화학 변화는 아니라는 거지. 동기를 보라. 그래 봐보자.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성질이 변한다. 자,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이런 거 틀릴 애 없어. 알았어? 이 자리에서 너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 근데 모형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모형은 분자 모형의 거리의 변화만 있는 거야. 분자 모형의 그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거리의 변화다. 자, 선생님이 그려볼까? 자, 이런 거지. 자, 이런 상태가 물리 변화를 거치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상대 비교하면 불규칙이 뭘로? 규칙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거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이. 하지만 화학 변화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있다면 분자 모형이 바뀌는 거야, 아예. 이런 식으로. 알았니? 그래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의 차이를 보면 요런 차이가 있다.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다. 이 둘이 모두 시커먼 동그라미의 개수가 얘 몇 개 있냐, 좌측에. 2개, 여기도 질량 보존은 성립한다. 이게 화학 반응의 규칙성이다. 질량의 보존은 성립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변하는 것. 자, 변하는 것. 근데 여기에 느닷없이 무슨 말이 나와? 분자란 말이 뚝 뜨잖아. 자, 니들은 분자만 계속 나와. 근데 분자가 뭔지 알아? 정확하게 분자가 뭔지. 너 당숙이 몇 촌인지 알아? 당숙. 들어봤지? 당숙. 고종사촌. 육촌관계 들어봤어? 누군데? 지나간 아저씨야 그냥. 따지고 가보면. 니들한테 분자가 그런 의미라니까? 분자.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분자. 분자가 정확히 뭡니까? 오늘 시간에 꼭 알아두세요. 분자란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물질이에요.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계속 경험하게 해줄게요.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과학 공부가 선천적으로 어떤 과학쌤이 좋아서 막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과학에 흥미가 좋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과학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친구들은 왜 과학에 흥미를 못 느끼느냐? 맥이 없어요. 응? 진짜 맥이 하나도 없어. 다 끊겼어. 다 끊긴 걸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가 엮는 거야. 억지로. 엮어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과학을 아무것도 모르고 흥미를 막 느끼려고 그러는 친구들한테 분자의 등장은 작은 소용돌이가 아니라 큰 소용돌이에요. 이게 뭐지? 참고로 여러분, 참고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원소라고 하는 거, 원자와 원소에서 원소 있죠? 성분이었잖아요? 얘는 이렇게 나눠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거든요. 두 개의 원소로 나뉘는데 이건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의 인종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지만 사람도 커다랗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여자와 남자. 이해 갔어요? 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혹시 순수하게 자기 센스로 한번 느껴봐요. 금속과 비금속을 남자 여자로 비유한다면 누가 남자일까요? 딱 느끼는 대로.
비금속, 왜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금속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단단하다. 여자, 그죠? 여자가 단단하군요. 언니, 누나한테 맞는군요, 혹시. 엄마한테 맞거나. 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금속을 남자로 비유합니다. 비금속을 여자로 비유하고요. 금속은, 잘 들으세요. 대부분 전자를 잃어요. 잃어서 무슨 이온 되냐? 양이온이 되거든요. 동양 철학에서 양이 남자예요. 음이 여자고요. 음양 오행설 이런 말 들어봤죠? 음양의 조화. 이제 여러분들이 몇 년만 있으면 어머님들이 점집을 들락날락 거리시면서 니네 막 사주 들고 다니고 이럴 수 있어요. 대학, 야, 붙을라나? 이러면서 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뭔 말이야? 내가 물이 부족하다고? 내가 목이, 알고 있으면, 얘기가 되지만, 모르면 속아요. 속습니다. 자네 사주에는 뭐 나무가 많아서 풀이 많은 남자랑 만나면 남자가 여자를 잡아먹을 상. 왜? 풀이 나무를 태우니까. 그런 원리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걸 사주를 풀이해서. 선생님 그거 공부했죠, 그걸. 뭔 소린가 나도 알고 싶어서.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서양 과학과 동양 철학이 일맥상통해요.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금속원소라겠는데 금속원소는요, 전자배치상 전자를 내어놔야 안정한 전자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전자를 내놓으면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라는 입자와 전자 입자수가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전자를 내놓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가 많은 거야. 양이온. 알겠어?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음이온을 떼야 돼. 자, 전자, 정자.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정자를 내놓는 애들, 받는 애들. 이런 식으로. 생명과학적으로도 표현한다면. 그죠? 또 하나. 금속은 화려하고 불빛이 단단하고 그리고 보통 양이라는 건 건조하고 메마르고 근데 음이라는 건요, 습하고, 이런 거거든요. 둘이 조화가 일어나야 이 세상이 잘 진행이 되죠. 하늘은 양이에요. 땅은 음이고요. 그래서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다. 그랬더니 남존 여비사상이니 어쩌니. 그건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만물은 땅에서 자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 주의적인 측면으로 그렇다는 거죠. 번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금속이 남자라면, 비금속이 여자라면, 화학결합은 경우의 수가 딱 3개밖에 없어요. 둘이 만나면, 남녀가 만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싫으면. 이건 그래서 이온결합이에요, 들이. 양이온, 음이온.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온결합을 하면 원소 두 종류가 만나겠네요. 100% 화합물이에요. 알겠습니까? 100% 화합물인데 그 안에 금속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비금속은 여자들이잖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결합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결합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결합하면 대문자가 한 종류일 거 아니야. 그게 니들이 봤던 X2 형태예요. H2, O2, N2. 원소죠? 그 다음 CO2, H2O 이런 일도 여자와 여자가 만난 거거든요. 여자들끼리 만나면, 야, 지우 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남자의 우정, 의리가 더 클 것 같아. 여자들의 우정이 더 셀 것 같아. 그지? 르누아르 영화야 막 그지? 형님! 뭐 이러면서 그지? 근데 배신도 그런 놈들이에요. 꼭 보면. 그지? 저는 학교 선생님 생활을 해봤는데 전 그때 느꼈어요. 여자들이 진짜 강해요. 여자애들 입장에서는요. 쟤들 둘이 친구야. 근데 아마 너도 느낄 거야. 저기서 자는 애를 여기서 일어나 그러면 애가 하고 일어나지만 바로 옆에 가서 자는 애 옆에다가 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서 주문하러 와요. 놀랬으니까. 그리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간자율로서 끝나거나 아침에 걸어가는데 학교를 하는데 어떤 애가 와서 그 어깨 동무예요. 바로 땀나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되게 셉니다.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막 코피 터지고, 쟤들 친구 아니야? 뭐 여자애들이 그러잖아. 쟤들 친구 아니야? 왜 싸워, 근데? 막 코피 터지고, 한 시간 있다가 보면 매점에서 여기 크림빵 무지고 둘이 어깨 넘어 가고 있어요. 아, 의리 무지라면서. 지들끼리 사고하고. 그 여자애들이 보기엔 한심한 거예요. 그럴 바에 왜 싸워, 쟤들? 뭐야, 쟤들? 여자애들은 싸우잖아? 끝이에요. 싸우면 끝입니다, 그냥. 평생 안 봐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남녀공학이 있었는데,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친한 애들이 있었어요. 여자애들 둘이 싸운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남자들 셋이 자기들 생각하고 화해시켜주려고 모였어. 다 깨졌어요, 그 팀. 여자애들은 그 사귐에 있어서 남자들은 그냥 친구하자, 친구. 그 좀 자주 만나면 우리 모지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자애들은 다 줘요. 자기의 깊숙한 것 같이 다 나눠요. 근데 그 얘기가 만약에 딴 데서 들어왔다. 끝입니다. 그거 유지를 안 시켜주니까, 비밀을.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렇게 친구로 대학도 졸업하고 나갔다. 평생 가더라고. 가족끼리 만나고 평생 가더라고. 그래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에요. 서로 공유한다. 근데 웃기는 게 이런 애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걔들을 비로소 분자라고 불러요. 그럼 분자에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결합이니까 분자인 남자가 없어요. 비금속,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니네 아까 봤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끼면 안 돼요. 그게. 그 남자애들이 꼈는데 화합물이다. 그럼 이온 결합이에요. 그 남녀니까. 자, 이제 미스테리, 저 금속 결합 하나 남았어요. 이제. 남자들은요, 절대 다른 남자랑 결합 안 해요. 자기 자신하고만 합니다. 그러니 금속 결합은 화학식이 그냥 대문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100% 원소로만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고로 분자란 비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다. 다르게 말하면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유결합. 그래서 분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것만이 물리변할까요? 아니요. NaCl 있죠? 화합물이죠? 누가 눈에 들어와요? NA가 눈에 들어오죠? 그게 금속이잖아요. 이온결합이거든요. 걔를 용융시키면 어때요? 화학변할까? 물리변할까? NaCl을 용융시키면 자, 확신이 안 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소금을 물에 용해시켜요. 그럼 소금물 되죠? 물리변화요? 화학변화요? 뽀뽀한다, 화학. 물리변화죠. 야, 설탕을 물에 넣으면 설탕물 되고. 그거 다 알잖아. 근데 그걸 내가 멋있게 포장해 볼게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이온화시키면 그 화학변화예요, 물리변화예요. 그죠? 앞에 있는 말을 멋있게 포장하니까 화학변화처럼 보이죠? 생각해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이온화했다는 말은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로 이온화시켰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흔들리면 별게 다 자기한테 막 무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자, 염화나트륨이라는 것 자체가 이온 결합체야. 이렇게 이런 형태가 붙어 있는 거라고. 얘가 물에 녹아서 떨어져 있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기력이야. 전기력이 떨어진다고 결합이 끊어지냐? 아니잖아. 야, 중력도 떨어져도 작용하잖아. 높은 데 뛰어내리면 뒤지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얘들은 전자의 이동이 없었잖아. 그럼 물리변화라니까, 얘들. 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이온의 배열이 바뀌는 것도 맞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온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소금이 소금 용융액이 되었어요? 그런 거 다 물리변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분자의 배열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한테 이거밖에 안 내겠다는 얘기야. 나 이거밖에 안 낼 거니까 너네 알아도. 근데 모르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야. 분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봐요. 얘들은 물질의 종류가 화합물에서 그냥 화합물이잖아요. 얘는 바뀌어버려요. 요거 화합물이잖아요. 요거 볼까요? 원소입니다. 귀잖아요. 이거 원소예요. H2O, H2O가 만나면 O2하고 H2 두 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뭐라고 했어요?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얘들은 분자의 거리가 변한다. 분자의 배열이 거리가 좀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변하는 건데 얘들은 원자 자체가 바뀐다. 무슨 말입니까?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O와 H, H2라면 O와 H 간의 공유결합이 끊어지고 O와 O끼리, H와 H끼리 결합이 되는 거죠. 화합물이 원소로 가는 거죠. 이게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 그러다 보면 원자 배열이 바뀌게 되면 분자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쉽게 화합물이 뭘로? 원소로. 이런 식으로.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금속이 없기 때문에 이거 화합물이 됐든 원소가 됐든 분자는 똑같아요. 분자입니다.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이 당연히 분자 종류가 바뀌면 물질 성질도 바뀌어요. 물은 H2O잖아요. 그죠? 어느 점 끓는 점이 0도씨, 100도씨 뭐 이런 건데 수소산소는 무치기체로서 이런 거야. 183도씨에 끓는 점, 얘 같은 경우는 영하 253도씨에 끓는 점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알겠죠? 자, 변하지 않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할 거거든?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보세요. 어떤 것들이 바뀌지 않느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맨 먼저 외우세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요 둘을 뭐라고 부른다? 질량 보존이라고 그래요. 둘을.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물리 변화는 당연히 분자 배열만 바뀐다니까 분자 종류는 안 바뀌죠. 그 개수도 안 바뀌죠. 거리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거리만. 그죠?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그죠? 이렇게 되면 분자 종류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물질의 뭐도 안 바뀔 거예요. 성질도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얘는 변했다고 얘기했으니 이쪽에서 변하지 않는 건 단순하게 뭘까요? 그냥 얘들이 바뀌지 않으면 물질의 총량.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안 바뀌면 전체 질량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내요, 여기서. 니들 헷갈리라고. 알았지? 그래서 헷갈린 문구가 나오면 여기 적으세요, 꼭. 알겠습니까? 자, 11쪽을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물질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무슨 변화 여부에 따라 물리 변화. 봐봐요. 너무 극한 직업이에요. 성질이요. 답은 성질입니다.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알겠어요? 그 얘기에 그냥 지우가 승은이 돼버리면 그건 화학 변하고 지우가 그냥 김치국물 지질 흘리면서 울면서도 지우면 그냥 물리 변하고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물, 화를 쓰시오. 철이 녹슨다. 이걸 부식이라 부르고요. 굳이 우리가 본다면 색깔 변화예요. 색깔이 변했다. 성질도 바뀌었다. 그죠? 그럼 뭐가 움직였다? 전자가 움직인 거죠. 자, 여기서 주목. 그냥 한번 들어봐요. 철. 원래 철이 Fe2야. 원소네? 금속 원소네. 됐니? 그게 Fe2O3가 돼. 대문자 두 개네? 화합물이네? 금속과 비금속이네? 이온 결합이야. 그렇게. 철이 들어간 화합물은 무조건 이온 결합이라고. 알았어? 그러면 금속은 금속 결합 물질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밖에 없어. 그럼 비금속은 지들끼리 있는 분자, 공유 결합 물질이랑 이온 결합 물질이겠지. 이렇게 구분만 하면 거기 물질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네가 탁탁 찍는 순간 화학이 재밌어지는 거지. 매번 그런 얘기니까. 자, 물에 잉크가 퍼진다. 확산. 무질소도 증가. 물리변화. 그죠? 물리변화. 그냥 냅둬도 일어나요. 에너지 거의 들지도 않아요. 설탕이 물에 녹는다. 물리변화. 설탕물. 설탕이 물에 녹는다. 흡열까지 알면 똘똘한 거야. 오, 그렇지. 무질소가 증가 방향이니까 흡열. 그래서 끓는 물에 더 잘 녹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
힘이 약해서 빈 음료수 캔을 못 찌그러뜨리는 애가 있을까요? 만약 여학생 중에 그런 애 있으면 친구에서 의절하세요. 여기서 피는 거니까 어머 힘들어. 뭐 남학생이 이란 씨. 걔들 봐봐요. 니네 없으면 바로 에이씨 하고 가요. 저기서. 그죠? 나는 밥을 조금밖에 못 저쪽 남학생 없으면 막 난리 나죠. 여수 피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적은 에너지로도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이거 물리변화예요. 과일이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한다. 야, 이건 누가 봐도 초딩들이 봐도 뭐 화학 변화라는 거 알겠다. 그치? 감이 익어요. 사과가 익어요. 이거 뭐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숙성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막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고요. 뭐든지 전자의 이동이 분명히 있는 거. 선생님, 광합성도 그럼 화학 변화인가요? 맞죠? 광합성을 생투에서 들어가서 깊게 보면 전자 전달계가 살벌합니다.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죠. 거기서도. 자, 달걀 껍데기. 여러분, 달걀 껍데기 밑줄 쳐봐요. 탄산칼슘. 아까워서 친숙하게 들어봤죠? 탄산칼슘. 박하사탕이에요. 맞죠? 앙금. 그걸 석회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달걀 껍데기가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알았어요? 니네 이 식초랑 만나면 이게 산이랑 반응하거든요. 어떤 기체 나올까요? CO2. 화학 변화예요. 알겠습니까? 기체 발생이잖아. 세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 앙금. 낙칼질한만 칼질해놓고 박하탕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 그게 기억. 열과 빛이 연소잖아. 열과 빛이 나오는 거. 새로운 기체, 화학 변화. 고체, 색채, 이거는 무질소도의 변화죠. 그치? 물리 변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만. 자, 1번을 보니 섞이는 거잖아. 그잖아. 이거 물리 변화죠. 용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네요. 2번은 원소들이, 그죠? 화합물로 바뀌었잖아. 보세요. 원소들이 화합물로 바뀌었잖아. 그지?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물리 변화, 2번은 화학 변화. 자, 그럼 5번. 물질의 원자 배열이 바뀐다. 이거 결합이 바뀌는 거예요.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는 건 결합이 바뀌는 거라고. 이러면 전자가 이동해야 되고, 이건 화학 변화입니다.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이것도 화학 변화죠.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변하며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3번 물리 변화일 거고. 4번.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으며, 물리 변화죠, 뭐. 결합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뜻이니까. 자, 6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 일단 여러분. 원자의 개수는 화학이든 물리든 변하면 안 돼요. 원자의 개수는 종류도 안 바뀌고요. 1번은 X고요. 원자 1, 2번이 모두 X예요. 질량 보존은 모두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바뀌면 안 되고요. 3번 화학 결합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질도 당연히 바뀌죠.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자, 이제 페이지 12쪽. 거기 페이지 12쪽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한번 봐봐. 자, 거기는 이제 화학 변화만 갖고 다루는 거야. 얘들이 가장 골자는 반응물과 이 물이라는 말을 잘 봐. 반응물. 물질이란 얘기야. 원소, 화합물. 이들이 간다는 거지. 뭘로? 생성물로. 그때 우리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수나 종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되게 명심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골자다, 이거는. 원자의 수, 종류는 불변한다. 자, 이 화살표의 뜻은 생성된다라는 뜻이야. 생성이 되고 반응이 진행된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저 반응을 보통 정반응이다라고 고등학교 가서는 얘기해. 그 역으로 가면 역반응이 되겠지. 그게 가능하면 가역반응. 근데 저렇게 써 있으면 역반응은 안 써줬잖아? 솔직한 말로는 저건 비가역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냥 우리는 저렇게 일반적인 한쪽 반응만 보게 될 거야. 얘들의 종류는
물질이 원소나 화합물 그걸 떠나서 두 개가 하나로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두 개로 될 수도 있는 거야. 뭐 저렇게 반응물 하나 써놓으니까 한 종류만 있다 이런 건 아니라, 그치? 거기에 표현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뭐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 이 원리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거기 있는 내용들 한번 볼까? 잘 봐봐.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물질이라는 거지. 이 아이가 반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증기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해볼게.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면 그 속에 얘가 기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얘도 기체다라는 표현이 있고 얘도 기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너희들에서는 구분 안 하지만 알고 가. 기체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가스. 그래서 뭐라고 써? G라는 표현을 써. G.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를 리퀴드라고 해서 L이라고 표현해. 이니셜로 L. 고체를 솔리드 해서 S라고 표현하고, 결정적으로 수용액은 아퀴어스라는 표현을 써. AQ라는 표현을 써. 너희들은 그런 거 안 써줄 거야, 여기는. 근데 이건 고등학교 가면 너희들이 써야 되고 읽어야 될 얘기들이야. 얘를 보면 이렇게 화학식으로 쓴다는 거지. 이거 물질이잖아. 얘도 물질이고, 그래서 얘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너희들이 상태까지 표현해 준다면 바로 옆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G. 이렇게. 얘도 G. 얘도 G. 만약에 얘가 물이다 그럼 L. 근데 너희들은 이런 거를 안 쓸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만 신경 쓰면 되느냐? 이거. 앞에 있는 숫자. 자, 여기는 수소지만 수소 원자가 두 개 있잖아. 생성물에 가서도 수소 원자는 두 개여야 돼. 됐지? 절대 이 아래 첨자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물질의 독특한 숫자 표현이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면 산소 원자가 여기 두 개인데 몇 개냐? 하나지.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커다란 숫자를 변형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랬더니 수소 원자가 네 개가 돼버렸잖아? 여기다 같이 이랬으면 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이 표현이 뭐냐? 요 표현은 수소 기체, 수소 분자, 수소가 두 개 있다, 이런 표현이야, 이게. 얘는 산소 기체, 산소 분자, 산소가 한 개 있다라는 뜻이고, 수증기가 두 개 있다, 이런 표현이다, 이거.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노란색 안 써줬지만 1인 건 알지? 2대 1대 1이라는 게 개수의 표현이다, 이런 거지. 알겠어요? 거기에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화학식이라는 걸 원소 화합물로 대문자 하나, 대문자 두 개로 이미 배우고 왔어.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대문자 하나지만 밑에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 분자. 근데 대문자인데 밑에 숫자가 안 써있고 그냥 일이 생략되잖아, 보통 화학식에서는. 그들은 금속. 이런 식으로 보았다. 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잔뜩 써있는데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시시한 거 말고 좀 복잡한 거 해볼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메테인 가스의 연소를 한번 볼게. 누가 봐도 화학 반응이잖아. 그러면 화학식을 다 외워야 됩니까? 써준다니까. 이렇게 CH4 상태 지울게. 우리는 계수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연소니까 O2라는 원소가 반응을 하겠고, 그래서 이게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이렇게 물이 됐든 수증기가 됐든 H2O가 발생한대. 계수 탄소 원자 하나야. 여기 들어있네.
하나야. 건드리지 마. 수소 원자 2개야. 여기 들었네. 쓰면 돼. 이랬더니 산소 원자가 총 몇 개야? 4개야. 그래서 여기다가 끝. 이게 계속 맞춘 거야. 좀 어려운 식 볼까? 자, 봐. 얘를 메테인, 얘를 산소, 얘를 이산화탄소, 얘를 물이라 할게. 그냥 물. 자,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을 보자. 누구?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알았니?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해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이거든. 그리고 산소가 나오는데 일단 화학식을 적어. CO2, H2O. 그리고 포도당은 조금씩이 복잡하지만 요렇게 산소는 O2, 화살표 적고 플러스 써주면서 개수만 맞추면 얘가 가장 좀 식이 복잡하지. 여기 탄소 원자 몇 개 있어? 6개. 여기 뭐 써? 6. 수소 원자 몇 개 있어? 12개. 그럼 여기다 뭐? 6.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그럼 산소 원자 총 몇 개냐? 18개지. 12개, 6개. 18개지? 근데 여기 몇 개 들었어? 6개 들었잖아. 앞에는 1이어야 되니까. 18에서 6 빼봐. 12개지? 그럼 이거 뭐 들어가면 돼? 이 화학반응이 완성이야. 할 수 있지? 이렇게 개수를 맞추는 거라. 이게 화학 변화 시에도 원자의 숫자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는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뭘 알 수 있었냐? 이걸 통해서 개수비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개수비가 앞에 노란색 글씨야. 우리는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근데 너무나 원초적인 자료로 보면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었어. 그래서 얘를 알 수 있거든, 개수를. 근데 그 개수의 비가 뭐와 같다는 거야? 분자수의 비와 같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럴까? 어디에도 금속 원소가 없다는 거야. 다 분자예요. 알겠지? 근데 이게 금속이 들어간 화학결합에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까? 뭘 볼 거냐면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얘를 합성할 거야. 이게 하버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암모니아 합성법이야.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화학을 배우는 첫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야. N2, H2, 얘는 이렇게 써.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암모늄 이온과는 좀 다르지. NH4 플러스인데 걔는 화살표 그어주고 아직 개수를 완성 못했어. N원자 2개. 끝이지. 수소원자 6개. 끝이지. 1대, 3대, 2. 이게 개수의 비야. 그리고 이것이 이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질소 분자 하나하고 수소 분자는 3개가 가능해서 암모니아 분자를 2개를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개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이해 갔지? 이게 왼쪽의 화학 변화야. 알았니? 자, 7번.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것. 일단 봐라. 원소와 원소가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든대. 이거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거잖아. 화학 결합이 바뀌는 거라고. 엄밀히 말해서 공유결합이 새로운 공유결합으로 바뀌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 이런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자, 8번. 반응식을 나타낼 때 화살표 왼쪽에 반응물, 생성물은 오른쪽에. 맞는 표현. 반응식을 나타낼 때 전후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무슨 물리 변화하니? 아니잖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질량 보존에 맞도록 X.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할게. 개수는 반드시 자연수다야. 명심해라. 개수는 반드시 자연수다. 분수 쓰면 안 된다. 무슨 표현이냐면, 자,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에테인이라는 놈인데, 얘를 완전 연소시킬 거야. 개수 맞춰보자. C원자 2개, H원자 6개. 여기까지 갔지. 산소 원자가 7개. 그럼 이거 뭐 쓰면 돼?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로 만들어. 2대, 7대, 4대, 6. 이게 답이다. 알았지? 이렇게 한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9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세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괄호 1번은 앞에 개수 2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1대 1대 2로 반응한다. 2번. EH2O 했는데 잘 봐. 생성물에 가서 수소 원자는 4개가 다 떴어. 그치? 산소 원자도 총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지. 거기는 O2만 적으면 돼. O2. 물질을 적어야 되니까 O2. EO가 아니야. O2. 됐죠? 자, 3번. Na2CO3. 나칼지람. 기억나? 나트륨이 지워지잖아. 이게 탄산나트륨이라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금속이 들어가 있잖아. 너네 나칼지람에 나칼이 금속인 건 알아야 돼. 나칼이 금속이고 박하사탕에 박하가 금속이다. 알겠지? 그렇게 되면 얘는 이온결합이야. 그 다음에 염화칼슘도 화합물인데 칼슘이 들어가 있잖아. 박하에 칼슘이. 이거 이온결합이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칼질환 해보자. 나트륨 지워. NA가 지워진, Na2CO3에 NA가 지워지면 옆에 있는 CL도 같은 짝이야. 걔도 지워져. NaCl이 만나는 거니까. 우측에 NaCl을 쓰면 돼. 괄호 안에. 대신에 걔들이 다 2개씩 들었으니까 ENaCl이라고 쓰는 거야. ENaCl. 봐라. Na2CO3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해서 괄호를 치고 나칼지람 알았니? 그래도 같이 지워줘야 되거든? 이거 박하사탕의 까탄이잖아. 까탄 흰색 앙금. 여기에 NA하고 CL은 봐라. 얘가 다 2가라는 거 기억해 니들? 얘 1가잖아. 그럼 이 아래 개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짜리 하나가 이게 다원자 이온이라는데 플러스 1가짜리 2개가 필요했거든. 그럼 나트륨이 2개씩 거 여기도 앞에 뭐 써줘야 돼? 여기다 2를 반드시 써줘야 돼. ENaC 이런 식으로. 이해 갔죠? 10번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거 뭐 적으면 돼? 요거 적으면 답이야. 그리고 상태 표시 안 해도 돼. EH2 플러스 O2 화살표 EH2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11번 요거죠. 요거 화법법. 반응물은 질소, 수소, 생성물은 암모니아다. 맞는 표현이고요. 반응 전후 원자 종류와 개수는 동일하다고요. 질량 보존 때문에 X입니다. 분자수의 B는 이들이 1대 3대 2다. 정확한 답이죠. 됐어요? 자, 알 수 있는 것 기억.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야, 질량은 몰라 얘들아.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안다는 거지 반응 실험할 때마다 달라지는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존된다는 것만 안다는 거야. 두 번째, 원자의 크기 본 놈도 없어. 알았냐? 얘 본 것도 없다. 너무 작다. 다음, 그렇지. 디귿. 입자수의 비. 그게 분자면 분자수 비. 이온 결정이면 이온 결정의 비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리을. 반응물과 생성물은 원자의 종류가 있어. 질량 보존 때문에 반드시 성립해야죠. 디귿 리을이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뒷부분에 이제 거기 탐구 A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요. 다음 시간에. 대신에
그 뒤에 있는 내신 쑥쑥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쑥쑥은 좀 해줘야겠죠. 실력 탄탄까지 19쪽까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노트 필기 꼭 해오시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링크를 내일이나 모레쯤 주말에 수업이 엄청 바쁜데 여튼 올려주고 니들한테 전화번호로 보내줄게요. 링크. 알겠죠? 고생했어요.